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접기술사 서브노트 리딩 이번 편은 용접 프로세스 1편입니다. 네, 프로세스 첫 번째는 금속 아크 용접 시 표준 아크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크 길이는 길고 짧은지에 따라서 용접의 특성이 달라지는데요. 아크 길이가 길다는 것은 아크 전압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표준 아크 길이는 심선의 직경 정도가 적정합니다. 용접봉의 직경이 클수록 전류와 전압이 크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크 길이가 길면 열의 발산으로 용입이 나쁘고 공기 유입으로 재질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기공 균열의 발생이 쉽고요. 과다 스패터가 발생해서 결함이 생기고 언더컷, 용입 불량, 자기 쏠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크가 짧을 경우에는 아크 불연속으로 인한 용입 부족이 발생하고 오버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티그 용접에서 펄스 파형 전류의 역할과 장점, 그리고 4대 파라미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용접 전원 주파수 제어는 직류 전극성으로 용접하면서 직류 전류에 파형을 주는 펄스드 DC 용접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펄스는 초당 0.5에서 20회를 사용하고요. 고주파를 사용할수록 아크의 용접이 좋아서 깊은 용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아크 집중이 좋기 때문에 깊은 용입이 생기고 용탕을 누르는 힘이 커서 좁고 깊은 비드가 생깁니다. 동일 전류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용접부 냉각 속도를 갖게 되고, 주파수를 낮추게 되면 용탕을 휘젓는 효과가 커져서 내부의 가스 성분이 빠져나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내부의 가스 성분이 빠져나오면 기공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초보자인 경우 아크 제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펄스 파형 전류의 4대 파라미터. 펄스 폭, 네, 이게 펄스 폭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 펄스와 펄스 사이의 주기, 베이스 전류, 네, 전류의 높이를 뜻하고요. 피크 전류, 최고점일 때의 피크 전류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4대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펄스 전류를 사용하면 용용풀의 유동이 증가하고 응고 과정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미세한 금속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향상됩니다. 네, 용접 전원 파형 제어, 교류 용접에서 사용되고요. 비소모성 전극을 사용하는 GTAW의 특성 중 가장 큰 것이 용접 전원의 극성에 따른 용입과 청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비드의 형성과 청정 효과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즉, 교류 용접에서 역극성에 해당하는 시간과 전극성에 해당하는 시간을 조정하여 원하는 용접 금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극성에 해당하는 시간을 늘리면 넓고 얕은 용입, 그리고 청정 효과가 극대화 되고요. 전극성에 해당하는 시간을 늘리면 좁고 깊은 용입, 청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4대 파라미터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펄스폭, 주기, 베이스 전류, 피크 전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펄스 전류를 사용하면 용용풀의 유동이 증가하고 응고 과정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미세한 금속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향상이 됩니다. 네, GTA 용접과 플라즈마 용접을 비교 설명하시오. GTA 용접에서는 텅스텐 전극봉이 노즐 밖에 노출되어 있고 원뿔 모양이 아크와 함께 용융 면적이 넓은 반면 용입 깊이는 얇습니다. 그러므로 GTA 용접에서는 모재와 전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열을 받는 모재 부위가 넓어져서 단위 면적당 용접 이별이 크게 감소합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서는 아크가 수축 노즐에 의해 수축되어 원통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노즐과 모재 사이의 거리가 변하더라도 아크열을 받는 모재 부위의 면적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텅스텐 용접봉은 순행형 수축 노즐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수축 노즐에 의해 아크의 집중성을 향상시킨 점이 GTAW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GTAW와 플라즈마 아크 용접을 한번 비교를 한 건데요. 차이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전극봉이 이 노즐 밖으로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넓게 방사형으로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이 노즐과
용접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지금 이 부분이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얇은 용입이 되고,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지금 이 전극봉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직선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넓게 퍼지지 않고 한 점에 집중이 됩니다. 좀 더 구조가 좀 복잡하죠.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일단 그 장비 자체가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GTAW 용접에서 전류 밀도가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비해 낮은 이유.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수축 노즐이 있고요. 그에 의해서 아크 형태가 원통형으로 유지되므로 전류 밀도가 높습니다. GTAW는 텅스텐 전극봉과 모재와의 거리에 따라 원뿔형의 아크 길이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전류 밀도가 낮습니다. 전류 밀도는 음극의 1함수와 온도에 의해 결정되고 1함수가 낮거나 온도가 높으면 전류 밀도가 증가하고 음극에서 발생하는 전류 밀도는 리차드슨 더스만 식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네, 플라즈마 아크 웰딩이 GTAW 용접보다 전류 밀도가 높은 이유는 구리성분의 인서트 노즐이 순행되고 있고 이 인서트 노즐에 의한 아크 기둥의 냉각 작용으로 강한 열적 핀치 효과로 인해 티그보다 전류 밀도가 높습니다. 네, 열적 핀치 효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크가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보통 어떤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아크가 좀 더 이제 가운데로 몰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이 온도가 낮다면 이 순행에 의해서 아크의 기둥이 좁아지는 즉 열적 핀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열적 핀치 효과 있고 자기장에 의한 핀치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류 밀도를 높이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티그 용접봉에 사용되는 전극봉의 재료 AWS 기준이고요. 분류 번호가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까지 있고요.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텅스텐의 종류가 다릅니다. 순 텅스텐인지 지르코니아 텅스텐인지 1%의 토륨을 포함한 텅스텐인지 2%의 토륨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사용하는 전류의 형태도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순 텅스텐은 덜 중요한 부위에 사용되고 비교적 낮은 전류, 지르코니아 텅스텐은 교류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순 텅스텐보다 수명이 좀 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륨이 들어간 텅스텐은 분류번호 3번인데요. DCSP 증류 전원이 효과적이고 아크 발생이 용이하고 아크가 안정된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을 구분하시고 이것들은 아마 이제 1교시 문제로 자주 가끔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텅스텐 전극봉의 사이즈가 직류 전달 특성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텅스텐 전극봉의 전류 전달 능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보호가스의 종류, 콜리스로부터 전극봉 돌출 길이, 전극봉 홀더의 냉각 효과, 용접 자세 사용되는 특성, 전극봉 홀더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루미늄 티그 용접봉으로는 주로 순텅스텐 전극봉이 사용됩니다. 이게 알루미늄 용접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네, 전극봉의 가공. 직류의 전극봉은 끝을 뾰족하게 하고 그리고 교류는 둥글게 합니다. 텅스텐 전극이 소모되는데 그 원인을 보면 보호가스가 역할을 못하여 산화되거나 모재 또는 용과제와 접촉해서 오염되거나 DCRP 사용 시 전극봉 사이즈가 작을 경우 과열되는 경우 그리고 용접 직후 전극봉이 냉각될 때 보호가스가 불충분하여 산화되는 경우 낮은 전류 사용에 의한 부식, 과전류 사용에 의한 전극의 녹아내림, 노즐 속으로 공기가 침투하여 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지책으로는 고주파 전류 사용, 고전압 아크 발생 시 별도의 동판 사용, 적정 전류 사용, 가스 공급 시간 연장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극의 경사각과 용입 및 비디의 폭을 보겠습니다.
전극봉의 선단각이 작고 연필처럼 길게 경사진 부위는 용입이 얕고 비드 폭이 넓어집니다. 선단각이 크고 끝이 무뎌질수록 열 병사 면적이 적어지므로 아크가 집중되어 용입이 깊어집니다. 역극성에서 전극봉은 전자의 발생과 무관하므로 이 토륨이 첨가된 전극봉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수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필처럼 뾰족한 경우에는 이 면에 직각으로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길게 경사진 경우에는 좀 방사되는 면적이 넓고 좀 뭉툭한 경우에는 거의 이 전극봉의 면적만큼 아크가 발생해서 용입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좀 넓죠? 여기는 깊은 편이고요. 다음 컨테미네이션. 티구 용접 시 텅스텐 전극에 이물질이 부착되는 현상을 말하고 원인은 모재 또는 용과제와 접촉 그리고 스패터가 튀어서 접촉 차폐가스가 불충분하여 발생합니다. 방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피용접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과소, 과대 전류를 피할 것, 고주파 전류를 채용할 것, 오염이 적은 토륨 함유 전극봉을 사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GTAW 용접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용접 특성을 보면 직류 용접에서 극성 효과가 있는데 전극성에서는 고속도의 전자가 모재 쪽으로 흐르고 모재는 전자의 강한 충격을 받아서 비드의 폭이 좁고 용입이 깊어집니다. 역극성에서는 전자가 전극에 충돌하여 전극 끝이 과열되어 용융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역극성에서는 전극성보다 더 큰 지름의 전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열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과다 용융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역극성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모재의 범위가 넓어서 열의 집중이 전극성에 비해 불량하므로 비드폭이 넓고 용입이 얇게 됩니다. 다음 청정작용, 클리닝 액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알루미늄 표면의 산화물은 모재의 용융점보다 훨씬 높은 모재는 660도인데 이 알루미늄 산화물은 2000도가 넘죠. 산화물이 훨씬 높은 용융점을 갖기 때문에 가스 용접이나 기타의 아크 용접은 곤란하지만 티그 역극성 용접으로는 아크의 가스이온이 모재 표면에 충돌하여 산화물을 제거하므로 용재 없이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 후 비드 주변을 보면 흰색을 띤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불활성 가스에 헬륨을 쓰면 아르곤보다 질량이 훨씬 작기 때문에 청정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극성에서도 청정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극성은 전극이 과열되어 용융되고 용착금속에 혼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크도 불안정하게 되므로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합금의 용접에는 직류 대신 교류 용접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류 용접과 정류 작용. 교류 용접에는 텅스텐 전극에 의한 정류 작용이 있어서 개선했는데요. 전극성, 역극성이 반파되는데 실제 용접 시 모재의 표면에는 산화물, 수분, 스케일 등이 있기 때문에 모재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전자 방출이 어렵고 전류가 흐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전극이 마이너스인 경우 전자 방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전류도 흐르기 쉽게 되어 전류가 증가합니다. 2차 전류는 부분적으로 정류되어 전류가 불평형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이제 교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전극이 마이너스, 어떨 때는 모재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모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해야 되는 구간에서 원래는 쭉 내려가서 이런 정도의 전자가 방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 설명한 것처럼 모재 표면에 산화물, 수분, 스케일이 있으면은 충분히 방출하지 못하고 일부만 방출이 됩니다. 대신에 전극에서는 또 과다하게 방출이 되죠. 이런 식으로 원래 균등한 상태가 되지 않고 불평형한 상태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정류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착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핫와이어법. GTAW 용접은 이별의 집중성과 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품질이 좋죠.
별개의 전원으로 용접봉을 통전시켜서 가열하여 용접봉의 용착 속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3배 정도의 용착 속도를 갖습니다. 말 그대로 와이어에 열을 가해서 뜨거운 와이어인 상태로 어떤 예열된 상태죠. 용접을 하면 이렇지 않을 때보다 좀 더 쉽게 와이어가 녹기 때문에 용착 속도가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용과제 송급 장치는 모재와 유사한 재질의 소모성 용과제를 아크의 전방에서 공급하여 아크열로 용융시켜 유용부에 이행되도록 합니다. 용과제의 송급 위치는 아크의 안정성과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요. 위치는 아크의 중심 또는 약간 아래쪽이며 아크의 위로 치우치면 용적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텅스텐 전극봉과 접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접촉되면 공정을 중단하고 전극봉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요. 위치가 아래로 치우치면 고체 상태의 용과제가 용융풀에 접촉하므로 스패터 등이 발생하여 아크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티그 또는 플라즈마 아크 자동 용접에 사용되는 AVC, 즉 아크 볼테지 컨트롤 또는 AVR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VC의 작동 원리, GTAW에서 자동화에 사용되거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이고요. 아크 전압이 아크 길이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측정된 용접 전압 그리고 설정 전압을 비교해서 용접 토치를 상하로 이동시켜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파이프의 자동 용접과 같이 용접 자세의 변화에 따른 아크 길이의 변화를 감지하여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용접 전압과 아크 길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AVC의 용접 전압을 입력하는 대신 원하는 아크 길이로 전극봉을 일치시키고 용접을 행하면서 용접 전압을 측정하고 이 전압을 입력시켜 유지함으로써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아크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용접 토치의 전방에 설치된 전자석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아크가 용접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휘어지도록 고안한 장치입니다. 아크의 휘는거리와 주파수는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와 주파수에 비례하므로 전자석에 가해지는 전류를 변화시켜서 아크의 휘는거리와 주파수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부착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토치의 전방에 부착하면 용접선의 직각 방향으로 아크를 움직여 위빙 동작을 대체할 수 있고 토치 측면에 부착시키면 아크를 용접선의 전방으로 휘도록 함으로써 고속 용접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용접 아크의 작동 원리. 기체가 전리 현상을 일으켜서 이온과 전자가 혼재되어 도전성을 나타낸 상태를 바로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기체 전리 현상, 이온과 전자가 혼재되어 도전성,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라즈마상으로 토치의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시키는 것을 플라즈마 젯, 그리고 이 PAWA는 플라즈마 젯을 이용한 용접법으로 GTAW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수축 노즐에 의해 아크의 집중성을 향상시킨 측면을 제어하고는 GTAW의 공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축 노즐에 의해서 열적 핀치 효과 아까 설명드렸죠. 매우 높은 에너지 밀도의 이온화된 가스를 가지고 용접을 하고 GTAW와 마찬가지로 비소모 텅스텐 전극을 사용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장점 먼저 보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어서 용접 속도가 빠르다. 아크열 집중도가 높아서 모재로의 열 유입의 제어가 용이하다. 아크의 안정성이 좋고 방향성, 집중성이 좋다. 주어진 용입에 비해 용접 비대의 폭이 좁아 용접 변형이 작다. 낮은 전류를 사용하면 용접 변형을 줄여서 50% 이상의 변형을 줄일 수 있다. 키홀 용접 기술에 의해 용입 조정이 가능하고 균일한 용입이 가능하다. 토치와 용접재와의 거리에 따른 용접 변수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용접 자세가 가능하다. 미스매치 또는 부적절한 조인트 셋업에 덜 민감하기도 합니다. 단점을 보면 용접부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구성 노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GTAW보다 다루기 어렵고 토치가 커서 모서리 용접에 불리합니다.
이 PAW는 GTAW에 없는 그 순행 노즐이 있기 때문에 토치가 아무래도 좀 더 두껍고요. 아무래도 미세한 용접부 그런 불리한 구조물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겠죠. 당연히 장비가 고가고 아크의 집중도가 높아 용접부에 미스얼라이먼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키홀 용접 시 언더컷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플라즈마 아크 용접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행형 아크, 즉 트랜스퍼드 아크 용접이 있고 비이행형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이행형 아크가 좀 일반적이고요. 텅스텐 전극봉의 마이너스 극을 모재의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아크 이행이 모재에 직접 전원이 연결되어 전극에서 모재로 직접 아크가 이동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접에 필요한 열은 플라즈마 제트에 의해 형성이 되고 모재가 전기 전도도를 가져야 하며 열 발생이 양극점에서 이루어져 용입이 깊습니다. 비이행형 아크는 텅스텐 전극봉에 마이너스 극을 하고 수축 노즐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아크가 전극과 구속 노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행형 아크에 비해 열 효율이 낮지만 모재가 비전도체인 경우에도 용접이나 절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행형 아크는 전극봉이 있고 여기 노즐이 있으면 모재가 있겠죠. 그래서 전극봉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선이 연결이 돼서 당연히 도체니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아크가 이렇게 바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고 비이행형 아크는 네, 전극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 노즐이 플러스가 돼서 아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압력에 의해서 아크가 밑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지금 이 모재가 전도체가 아닌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열 효율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겠죠. 플라즈마 아크 용접에 용접 기법이 있는데요. 멜트인과 키홀이 있습니다. 일반 티그 용접과 같이 저전류에 의한 용가제 첨가 용접으로 전형적인 용접 방법이 멜트인이고 키홀은 고전류에 의한 모재에 키홀을 형성하여 거의 용가제 첨가 없이 원패스로 시공하는 무개선 자동 용접법입니다. 뭐 자가 용접처럼 모재를 녹여서 그냥 용접하는 거고 멜트인은 용가제를 첨가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고요. 전극과 팁거리를 보면 전극이 팁에서 들어간 거리가 작다. 키홀은 전극이 팁에서 들어간 거리가 최대이다. 아크의 집중도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멜트인의 장점은 아크 발생이 쉽고 저전류에 의한 아크 안정성이 향상되고 용접 이별과 변형이 감소되고 용입 조절과 비드 형상이 향상됩니다. 단점은 저이별이라는 거, 저속도 용접이라는 거. 키홀 용접의 장점은 높은 전류 밀도로 용접 최대, 좁은 열 영향부, 모재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점, 모재 변형이 감소하고 원패스로 용접이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용접 자세가 제한되고 변수들의 변화에 민감하고 자동 용접에 제한되며 모재 두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플라즈마 아크 용접 시 플라즈마 가스를 아르곤 95%, 수소 5%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플라즈마 아크 용접 시 플라즈마 가스 사용 형태를 보면 아르곤만 쓰거나 아르곤 플러스 수소를 좀 사용하고요. 또 보호가스가 따로 있어요. 아르곤 플러스 수소, 헬륨 플러스 아르곤. 자, 플라즈마 가스로 헬륨 가스는 용융 용접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키홀 용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헬륨 가스가 가벼워서 고속의 플라즈마 분출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가스 종류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르곤 가스는 플라즈마 가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불활성 가스로서 이온화 전압이 낮다. 이온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아크 발생이 용이하고 아크의 안정도가 우수합니다. 텅스텐 전극의 보호에 좋고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는 불균일한 용접 비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르곤 플러스 수소 5%를 첨가하면 수소는 아르곤에 비해 열 전도율이 크므로 열적 핀치 효과를 촉진시키고
그럼 이제 아크가 좀 기둥이 좁아지고 집중도가 향상이 되겠죠. 가스의 유출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소와 같은 이원자 분자는 아크열에 의해 원자 상태로 분리되는데 수소 원자가 모재 표면에서 냉각되어 본래의 분자로 재결합 시 열을 방출하므로 모재의 이별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아르곤만 사용할 때보다 비드가 매끄럽고 언더컷의 발생이 적어지는데요. 이 수소는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누설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가스는 플라즈마 형성 위해서 수축 노즐 내부로 공급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보호가스는 플라즈마와 용융풀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가스 노즐로 공급이 되고요. 플라즈마 가스는 용융풀과 직접 접촉하지만 보호가스는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자, 보호가스로서의 아르곤과 수소를 한번 볼게요. 아르곤가스, 보호가스를 쓸 때 모든 금속에 사용할 수 있고 아크의 안정성과 낮은 전류에서 청정작용이 있습니다. 용융지의 유동성이 나빠 약간의 언더컷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소를 좀 첨가하면 용접 이별을 증가시켜주며 수소의 첨가로 용융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용접 속도의 증진을 가져옵니다. 용융금속의 표면 장력 감소로 인하여 용융지의 가스 제거가 쉽고 기공 발생이 감소합니다. 헬륨은 아르곤에 비해 약 25% 정도 용접 이별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헬륨 이온의 이온화 전위가 높기 때문이고요. 주로 열 전도가 큰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후판의 티타늄 용접에 좋습니다. 그리고 헬륨 플러스 아르곤으로 섞으면 아르곤에 헬륨을 첨가하면 주어진 전류에서 이별이 증가하는데 적어도 40% 이상 첨가되어야 실질적인 아크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르곤가스와 헬륨가스를 좀 비교하면 아르곤가스는 아크가 안정되고 조용, 청정작용, 낮은 아크 전압, 아크 발생용이 적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종 금속에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아래 보기 자세가 용이합니다. 헬륨가스는 높은 아크 전압이 필요하고 아크 길이 변화에 민감하며 좁은 열 영향부를 갖게 되고 많은 가스를 공급해야 되며 자동 용접이 효과적이고 기공은 적지만 언더컷에 유의하고 이보기 자세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래 보기를 하면 바로 다 흩어지겠죠. 또 이별 증가에 따른 용입이 증가하고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중 펄스 또는 웨이브 펄스 형식의 미그 용접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펄스 아크 용접은 전류의 파형을 제어하는 펄스 전류와 베이스 전류로 구성되는 펄스 파형의 반복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아크 용접을 행하는 것입니다. 펄스 아크 용접은 한 펄스에 한 방울이 규칙적으로 이행되고 용접의 크기가 용접 와이어의 직경과 유사하며 용접이 피크 전류 구간 직후에 이행하는 것이 스패터 발생이나 용접 품질이 가장 우수합니다. 펄스 아크 용접은 펄스 전류를 사용함으로 직류 전류에 비하여 모재에 비해 모재에 가해지는 이별량이 적고 주기적인 금속 이행으로 인하여 용접부의 품질 향상이 높습니다. 특히 저전류 용접 시 용접부의 용접성이 일반 직류 미그 용접과 비교하여 우수하므로 구조물의 경량화를 위한 박판 재료 용접에 적용하여 모재의 열 변형과 고온 균열의 발생 방지 장점이 있고 티타늄과 같이 이별 제어가 필요한 재질에 사용됩니다. 네, 저전류 영역에서는 펄스 주파수를 낮게 하고 고전류 영역에서는 높게 합니다. 안정된 원 펄스 원 드롭이 얻어질 수 있도록 파형을 제어하면 좋겠고, 자, 이중 펄스 형식의 미그 용접의 특징을 보면 품질 저하 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 영어 원문 논문을 한번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서머 펄스가 가능합니다. 자, GMAW 용접에 사용되는 인버터 제어식 전원의 이점을 설명하시오. 용접 성능과 용접 품질은 용접 장비의 특성, 와이어, 보호가스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요. 인버터 방식의 장점은 출력 파형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며 용접 이행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특히 단락 이행 모드의 경우에는 용접이 모재와 단락되는 과정에서 단락 전류의 증가와 감소, 피크치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CO2 용접에서의 스패터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초기 전류를 적정값으로 제어 가능하므로 순간 아크 발생률이 100%에 가깝다.
그리고 세 번째 용접 조건, 예를 들어서 와이어 종류, 직경, 가스의 종류, 용접 전류, 전압, 속도의 최적의 파형을 데이터 뱅크에 저장해서 인공지능 제어를 통해 고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GMAW에서 아크 점화 실패에 미치는 요인 5가지. 아크 불안정 이유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토치 지름이 와이어 지름에 비해 큰 경우, 그럴 땐 적정한 토치경으로 교환을 해주고요. 와이어가 연속으로 송급되지 않는 경우 아크 점화가 실패합니다. 즉 송급 롤러를 청소하고 교정기를 사용해서 Y의 굴곡을 교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송급 롤러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검을 해야 되겠고, 송급 롤러와 가이드 튜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리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접 전원의 1차 전압이 과도하게 변하면 전원 용량을 좀 크게 해야 되겠고, 와이어의 발청, 즉 녹슬었다는 거겠죠. 녹이 없는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점화 실패 요인 5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용접 변수 측면에서 보면 용접 재료, 용접 전류, 용접 전압, 용접 속도, 와이어 송급 속도와 돌출 길이에 의해서 점화가 실패합니다. 제가 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랑 이 부분은 요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MAW에서 콘택트 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팁의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좀 찾아봤는데, 콘택트 팁의 재료를 보면 전기 전도도가 우수한 재질인 순수 구리 또는 크롬, 지르코늄 등이 함유된 구리 합금이 사용됩니다. 순수한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인데요. 약간의 인이 포함되거나 적당한 크롬이 형성이 되거나 좀 더 많이 넣거나 또는 크롬과 지르코늄의 어떤 합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인을 첨가하면 가공 경화된 상태, 그리고 크롬을 넣으면 과시효되고 가공 경화된 상태의 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콘택트 팁이 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콘택트 팁의 주된 기능은 용접 와이어의 용접 전류를 전송하는 기능, 그리고 유용지의 와이어를 유도하는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택트 팁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GMAW에서 와이어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솔리드 와이어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가 있습니다. 솔리드 와이어는 인말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고, 플럭스 코어드는 표면이 좀 거칠고요. 와이어 표면에 구리가 도금되어 있는 솔리드 와이어 사용 시 콘택트 팁의 마모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수한 구리는 초기에 급격한 마모가 발생합니다. 용접열에 의해서 가공 경화 효과가 소멸되는데, 만약에 구리 합금의 경우에는 순수 구리보다 좀 비슷하지만 어떤 다소 향상된 내마모성이 생기고, 그리고 크롬 함량이 많을수록 추가 시효를 통해 내마모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르코늄을 넣으면 더 큰 내마모성을 갖게 됐습니다. 콘택트 팁이 용접 자동화 공정에서 손상되면 보수 용접에 의한 용접 결함 제거 및 콘택트 팁 교체 등으로 용접 생산성이 다시 저하되고요. 또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팁의 구멍이 확장되면 와이어 선단에 지향하는 위치를 벗어나게 되고, 아크가 불안전해지므로 용접 품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